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예린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펀펀한 AI 전문가도 함께 곁들인 저희 방송 오늘은 이지은 전문가님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댓글창을 좀 살펴봤는데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거든요. 네. 저희 신의 한수도 그러실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방금 이야기를 주셨는데 AI를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오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시장이 너무 좀 녹록지가 않습니다. 관세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또 좋은 섹터, 단기적으로 어쨌든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섹터 쪽을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한번 열심히 AI에 맞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가 참 말은 세지만 왠지 정확도가 그렇게 우리랑 다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오늘의 대결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이지은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섹터를 또 꼽아주셨는데요. 이번 주 어땠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이크론 실적도 기대와 실망 함께 줬고요. 또 그 이후로도 AI 투자 거품론 계속 나왔는데 이번 주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반도체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비교적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 중소형단 종목들은 좀 많이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HBM 관련된 모멘텀에 거품론이 끼기는 했지만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강하게 좀 작용이 되었다라는 부분. 오늘 삼성전자는 또 배당락 때문에 좀 더 밀린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주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돼서 노이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HBM 관련돼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와도 상대적으로 이럴 땐 또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HBM 쪽으로 뚜렷한 성과를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레거시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거나 네. 아니면 크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대로 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당히 팽팽한 그런 신경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또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환경 규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한다는 것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을 어떻게든지 지금 중국이 네 번째로 엔비디아 입장에선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보내기 위해서 좀 어떻게든 바꿔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고위급 관계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또 향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교적 버텨주는 흐름. 다만 소부장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코스닥이 특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야기가 되면서 반도체 섹터는 어려웠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장주 외에는 힘든 흐름이었다라는 거를 또 이번 주 흐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전문가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AI 전문가를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인사 좀 부탁드려 볼게요. AI 전문가님, 오늘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공매도, 관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여러 요인이 겹쳐 힘든 날이지만 금요일인 만큼 이런 하락 속에서도 우리는 펀펀한 투자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왠지 목소리가 조금 차분한데 제가 잊어서인지 조금 질투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AI 전문가의 인사이트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지난 종목 바로 리노공업을 담아주셨거든요. 이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AI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저희 3월 24일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 주가 24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AI 전문가 70%라는 높은 달성 가능성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좀 리노공업 많이 밀리면서 달성에 실패를 했는데요. AI 전문가의 평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리노공업 24만 원 터치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실까요? 리노공업이 목표가를 터치하지 못했네요. 제가 확률을 몇 %로 말씀드렸는지 찾아봤더니 세상에 저도 70%라고 했더군요.
저는 혜린 아나운서님께서 실패 확률을 물어보신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더 집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도 무너졌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이지은 대표님. 네, 자책하지 말아라 AI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70% 높게 줬었는데 아쉽게 달성을 실패했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저항선을 22만 원 돌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빗나갔거든요.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위로를 좀 해줬는데 AI가 네. 일단 AI도 좀 놀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리노공업 자체 혼자서 좀 하락이 야기가 됐거나 뭐 개별 이슈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려가 되기는 했을 것 같지만 전체적인 소부장 기업들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나왔고 특히 HBM이라던가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와줘서 전반적으로 다 같은 흐름들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1선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다음 주에는 여기서 추가 이탈이 좀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저도 계속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121선에 대한 저항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워낙 기술적으로 좀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지라고 생각하는 그 121선, 뭐 61선 이런 지지 라인을 좀 더 이탈한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탈했다 바로 손절해야지 보다는 업황과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실망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AI 전문가가 퀄리타스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뽑았는데 이 종목들도 모두 조금 힘든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좀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네. 이제는 좀 바꿔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그래서 우리는 어딜 봐야 하냐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섹터 바라봐야 하는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한알령 쪽 또 놓치고 갈 수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관세 이야기도 앞전에 계속 드렸는데 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섹터를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가볍게, 그러니까 조금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엔터 또는 뭐 미디어 컨텐츠 쪽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로 오늘은 좀 다음 주 공략 섹터를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컨텐츠 관련주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주목 섹터로 콘텐츠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콘텐츠보다는 화장품이나 좀 엔터 쪽의 움직임이 더 강했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는 콘텐츠가 주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종목별로 좀 희비는 엇갈리긴 할 네. 것 같아요. 뭐 엔터는 전반적으로 종목 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만약에 엔터주들이 상승이 나오면 다 같이 좀 집단의 형식으로 같이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쪽은 그 종목단 안에서도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워낙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작년에 시세가 강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진짜 우리가 뭐 한알령 해제 그리고 미국 쪽의 수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안에서 진짜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쪽에 시장을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네. 종목군들이. 근데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게 우리가 뭐 펜 엔터테인먼트 요즘 폭삭 속았수다가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이런 종목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다 좋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떤 섹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더 심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종목을 좀 잘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콘텐츠 안에서 키포인트는 종목별로 잘 꼽아야 하는 부분 꼽아주셨는데 AI 전문가 잘 꼽았을까요? 탑3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다음 주 섹터 콘텐츠를 꼽아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세 가지 종목 어딜 보면 좋을까요? AI 전문가인 제가 뽑은 콘텐츠 관련주 탑3는요. M83, A스토리, 그리고 NSENM입니다. 첫 번째로 M83은 VFX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최근 AI 기술을 접목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요. 두 번째, A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로 최근 흥행작들을 통해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SENM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기업입니다. 특히 NSENM은 북미 시장 진출과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 확장이 기대됩니다. 실리콘밸리 TYK 그룹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시장 진출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볼 수 있어요. 네, 세 가지를 꼽아줬습니다. 지금 M83 가장 익숙한 종목이고요. 하나는 A스토리, NSENM까지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잘 꼽았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늘은 솔직히 네. 종목 뽑은 거를 보고 살짝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목군들 중에서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던 종목들을 오늘은 선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유와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지 못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한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가장 뭔가 워스트일 것 같은 종목을 또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스트 중에서도 가장 워스트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저는 NSENM이라는 종목이 네. 네, 워스트 중에 좀 워스트가 아닐까. AI 전문가는 탑픽으로 꼽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걸 또 팩트 체크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지금 많은 매니저님들께서 재무에 강하다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네요. 네, 저는 좀 이 부분이 약간은 너무 좀 걸렸습니다. 너무 걸렸고, 네. 물론 뭐 고현정이라든지 정말 유명한 이제 그 배우들을 소속으로 삼고 있다라는 부분이 모멘텀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이번에 3월 20일에 지정이 됐는데요.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5-4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2024년 9월 달에는 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력도 가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이런 피곤한 종목, 저는 이런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 쪽은 물론 시장 상황에서 정말 다른 거를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개별 모멘텀이 강력하게 터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런 노이즈가 있는 종목은 굳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봐야 될까? 특히 이번 상패 시즌에 저는 좀 놀랐어요. 이번 3월 달 다른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상패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거론이 많이 되었고 친숙했었던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요즘에 안 그래도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부분 좀 불편해서 저는 이 종목이 가장 워스트 중에 워스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이 좋다라고 꼽아줬는데 반대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가상자산이에요. 그 빗썸 최대 주주 빗센트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에서는 뭐 하나의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네.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뭐 코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법정 이슈가 항상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코인을 만드는 위믹스 코인을 발행했던 위메이드도 항상 그 위믹스 코인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얽히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좀 얽히는 사업 부분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관점으로 좀 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NSENM에 대한 팩트 체크를 진행해 봤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거론됐던 M83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수 효과 전문인데 중국에서 또 너자2가 굉장히 잘 나가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향 매출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중국 쪽 어떨까요? 저는 이제 너자2가 이번에 네. 상영을 하고 지금 중국 쪽 내수 시장 별로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네. 너자2가 흥행을 하면서 상영하고 또 이어서 상영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 오,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흥행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M83 같은 경우에는 너자2 관련돼서 VF 기술이 이번에 흥행이 했기 때문에 좀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력 입증 이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저도 이 종목
좋게 보는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또 신한투자증권 쪽에서의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가장 신규 상장주들을 무서워하는 부분이 오버행 이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에 이제 M83이 상장하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이제 챙겼다라는 박인규 사단 뭐 이런 네. 분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오히려 시장에서는 해소가 되었다. 이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갈 이제 좀 주주들만 남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이날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3월 네. 26일 날 정말 큰 폭으로 밀렸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뚜렷한 이유는 나오진 아직 않았어요. 뭐 신용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또 하락폭이 크게 나온 종목들 지금 121선과 61선 장기 이평선에 딱 하락이 멈추기는 해서 다음 주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회사 측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아니면 섹터에 대한 반등에 따른 또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유 없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도 역시나 저는 좀 불편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유가 명확했으면 차라리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저는 이 부분이 살짝 걸렸다라는 부분. 뭐 노르웨이 기업을 또 인수를 하는 가운데 북미 시장의 드라이브를 빨리 걸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M83도 보유하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신규 접근, 많이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M83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끌고 가도 좋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빠졌기 때문에 신규 적분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부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A스토리였는데요. 드라마 제작사예요.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킹덤, 이 넷플릭스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랑 좀 드라마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우영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영우를 제작을 했었고 또 이 기업이 예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에 한번 그때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했을 때 A스토리도 정말 성과가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5년과 6년에 새롭게 이제 공개가 되는 라인업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법정물부터 해서 뭐 로맨틱한 드라마 그리고 뭐 시리즈물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기대감적인 측면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세 종목 중 안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A스토리가 1번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4% 정도 밀렸는데 오늘 펜 엔터테인먼트가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있었다.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시세 좋았다가 펜엔터가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A스토리도 비슷한 결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2월 말에 정말 거래량이 정말 오랜만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A스토리가 탑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쏘쏘했지만 그 안에서의 탑픽을 꼽아보자면 A스토리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이 세 종목 다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과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잠시 전에 8시에 대체거래소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시황센터 갔다 온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애프터마켓 시황센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거래 종목이 7배가 한 6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 대량 바스켓 매매도 개시되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을 높이면서 반도체 투특 오늘도 약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59%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간신히 지켜냈는데요. 6만 2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3.53% 하락하면서 20만 원을 내준 19만 9,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2분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던 건데요. 관세 부과로 경기가 둔화하게 된다면 반도체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심이 악화된 모습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유일하게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파란불로 마감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오른 모습 확인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42% 내렸고요. 현대차도 연이틀 음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투자 이전에 이 발표 이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려간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의 미국 매출이 지난해 758억 원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했는데요. 2%의 약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기아 역시도 현대차와 함께 동반 하락한 모습이고요. 2.86% 내려갔습니다. KB금융과 네이버, 하나에로스페이스까지 모두 다 파란불 들어온 상황입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게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중 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5% 밀리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체거래소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거래 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최종 800개 종목으로 확대되니까요. 앞으로의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황센터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였는데 특징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6%, 애프터마켓에서도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기대를 했던 인조 출시가 됐고요. 인도에서도 함께 이 계약사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일단 크래프톤은 최근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느냐, 특히 주주환원 쪽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사주 매입과 그 소각에 대한 이야기도 또 CEO가 직접적으로 밝혔는데 그 규모가 한 3,300억 원 규모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이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라던가 그리고 주주들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좀 깨워주는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인조이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인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팀에서 위시리스트 1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얼리 관련돼서 이제 좀 28일인가 일정이 있어요. 좀 일찍 미리 보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또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인조이의 흥행이 굉장히 전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조이가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되면 차기 신작들이 있는데 그동안 크래프톤 하면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딱 떠오르는 게임이 없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 말고 인조이까지 성공시키면 이 회사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의 게임이 생겼고 이제 다음 신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성장 모멘텀의 시장은 좀 굉장히 환호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항상 문제는 됐지만 저는 크래프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오늘 보면 매수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크래프톤 관세에 있어서 또 게임은 우리가 무풍지대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현재 관세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 계속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크래프톤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계속해서 컨텐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탑픽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왕이면 컨텐츠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장주를 보자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쌈지엔터라고 부르는 이제 SAMG 엔터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AMG 엔터를 꼽아 주셨습니다. 최근에 파산핑이라고 해서 주가도 엄청난 가속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담아도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인사이트 몇 가지 이야기 주시죠. 네, 일단은
주는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거래일 연속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긴 한데 네. 낙폭이 그렇게 시장 대비 저는 과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낙폭이 과하지 않았다. 시장은 굉장히 흔들리는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제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린이들한테도 물어보면 핫쇼핑에 대한 인기는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른들도 이번에 영화도 나왔었을 때 한번 본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뭐 눈물을 흘렸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연령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으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은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진국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한국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또 걷어들일 수 있는 매출적인 부분들, 인기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SAMG엔터, 쌈지엔터 최근 이거래일 연속 좀 부진하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컨텐츠주들 안에서 또 일주일 안에 뭔가 쇼부를 봐야 되기 네. 때문에 좀 그래도 탄력이 좀 있었던, 힘이 강했던 쪽을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쌈지엔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기, 실적, 그리고 해외까지 굉장히 모멘텀 많은데 AI 전문가의 인사이트도 들어봐야겠죠.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SAMG 엔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SAMG 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매출이 전년 대비 22.4%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어요. 영업 손실도 크게 축소되었고 SM 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SAMG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투자 기회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챙겨주실까요? 네, 일단은 가격 전략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1,500원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래일 조금 하락세를 보였지만 걱정할 부분 절대 아니다 이야기를 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면서 목표 주가 31,500원, 손절 라인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AI 전문가의 인사이트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SAMG 엔터 목표 주가 31,5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까지 달성 가능할까요? 최근 실적 개선과 해외 진출 가속화 등의 긍정적 요인을 고려하면 목표가 도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희 퍼센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님, 그럼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전망하십니까? SAM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가 도달 확률은 65%입니다.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매도 압력이 강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 목표가까지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지지선인 28,000원을 잘 지키고 있지만 최근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SAMG 엔터에 좀 우려감도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성 마음에 드십니까? 네, 뭐 이 정도면 네. 나쁘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복잡스러운 상황 속에서 65%면 뭐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AI 전문가의 인사 마무리로 들어보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지은 대표님도 다음 주부터 저를 피해 도망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저도 한 종목 당당하게 들고 나와서 전문가분들과 정정당당한 승부 보여드릴 테니 언제든 저와 대결이 필요하시면 놀러와 주세요. 이지한 승부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제가 오래 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번 주가 신의 한 수에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저도 AI 전문가와 함께하는 대결이 너무 재밌었지만 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오늘까지만 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주총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